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모시던 모든 시간입니다. 조만간 10,000명이 되어갑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10,000명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냥 하는 소리로. 일주일에 구독자가 100명 이상씩 계속 들어오시면 예, 교육 방송 특히나 이런 입시 방송은 사실은 꾸준히 들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10,000명 이벤트로 찾아가는 입시 교실 이런 걸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전국으로? 네, 전국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다는 못 가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다, 부산이다 그러면은 그 부산 지역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언제 날을 정해서 부산에 한번 찾아뵙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장소를 통해서 만나 뵙든 어쨌든 개별적인 상담들도 진행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기 아마 쭉 자막으로 이번 보내주실 신청은 거죠?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보이는 전용 폰으로 하셔가지고 쭉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어떤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가 이제 확정된 건 이제 7월 13일이죠. 7월 13일에는 사천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좀 진행해주는 고3 입시 설명회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3 학생들한테 그런 거는 뭐 제가 또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저녁 때는 사천고등학교 학부모님을 상대로 진행해주는 그런 행사를 좀 제가 진행을 해줘서 아마 여름방학 끝나고도 그 세종의 학교에 거기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님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예, 학교 뭐 이렇게 진행 가는 거는 뭐 제가 어디든 다 가드렸어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전국 투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 X로 조정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비싸 사람들이. 수시 컨설팅 시장이 만약에 형성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를 믿었으니까.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수시 지원 전략이에요. 첫 번째로 자연계죠. 자연계가 먼저 해야죠. 자연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시가 숫자가 인문이 많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인문의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상 되게 복잡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이 만들어지지만 오히려 자연계가 훨씬 더 클리어하면서 배치나 그 수시 지원 전략 자체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일단 저는 이제 뭐 준비를 전국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학교의 이제 포인트, 특색 이런 포인트고 아마 우리 동의사님이 뭐 디테일하게 또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제 작년도 경쟁률을 토대로 요즘 시대가 변하는 내용에 맞춰서 전공에 대한 경쟁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서울대의 오늘의 지균, 지역균형 전형, 선발 전형이죠. 지균은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이제 또 핫해지냐면 서울대 지균 즉 서울대 인기가 약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의학 계열 있잖아요. 특히 약대가 1,700명 이상이 지금 올해부터 뭐 모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서울대 지균을 받고도 의학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올해의 그 지균으로 넣었을 때 합격 예상 등급 컷이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많이 빠지고 하니까 약간 고민 선상에 전교 1등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교 1등이 안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2등이 받거나 3등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수능 체제를 맞췄냐 6월 9월 모의고사를 봐서 그런 걸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이 아닌 학생이, 그러니까 즉 내신으로 얘기한다면 1.3 후반으로 넘어간 아이들도 지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살짝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작년부터 나타난 기조 현상입니다. 의학 계열이 인원이 늘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서울대의 직윤의 인기가 아이들이 이제 그냥 보다 또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거를 해서 의학 계열 쪽으로 선호가 커지다 보니까 약간 좀 전교 극상위권 아이들이 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서 직윤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셔라. 지원하셔라. 저는 그렇게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특히나 서울대 직윤의 특징이 아주 교과적인 형태를 세밀하게 그렇죠. 컷하지 않아요. 약간 뭐 종합전형의 그것도 갖고 있잖아요. 100%예요. 네.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직윤이건 일반 전형이건 전부 다 학종의 성격으로 뽑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1.2인데 저쪽 학교에서 1등이 안 받아가지고 저쪽은 예를 들어서 1.35가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1.2와 1.35가 그렇게 큰 차이를 두면서 입시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내가 해당 학과에 반드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대학교 직윤은 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서울대는 이 정도로 하고 예. 연세대가 네. 아주 이번에 또 핫해집니다. 연세대. 연세대는 수시에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면접형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추천형으로 바뀐 거죠. 작년에 면접했을 때는 전교 3%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만 추천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면 활동 우수형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뭐 특기자가 있는데 그건 뭐 많은 해당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만 있는 전형이 또 있죠. 시스템 반도체 전형이라고 삼성하고 계약한 계약학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연세대의 포인트는 어떤 전형을 봐야 되냐면 활동 우수형입니다. 왜 활동 우수형을 포인트를 보냐면 작년 같은 경우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의 전체 문과이과 합쳐서의 전체 경쟁률은 8.96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8.96대 1이 올해는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왜? 작년까지는 이 활동 우수형이 면접형을 쓰는 아이들도 면접형을 쓰고 이 활동 우수형을 썼었어요. 두 개를 같이 중복 지원이 됐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추천형 받은 학생은 활동 우수형 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돼요. 즉 작년에 고려대가 그랬죠. 고려대가 추천형을 받은 학생은 학업 우수형을 못 썼어요. 근데 올해 고려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반대가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연세대 활동 우수형의 전체 경쟁을 하락한다.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을 쓰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주로 쓰냐면 서울대 직윤 받는 아이들이요. 서울대 직윤 받는 애들이 연세대는 활동을 썼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연세대 또 추천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학교들마다 저런 부분인데 그러면 대부분 서울대 직윤 받는 애가 활동을 쓰면은 서울대 뽑혀요. 서울대 직윤으로 거의 대부분 대단한 경쟁률도 낮고 그러니까 이 활동 우수는 또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그 특목고 자사 쪽의 아이들도 많이 또 지원을 하는 전형인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브라인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합격한 문과생과 이과생의 등급 컷이 달라요. 문과생의 등급 컷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은 국제 외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는 생기부로 브랜드 처리를 해도 교과 내용을 보면 얘네가 학교가 어딘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연계 쪽에는 자사고가 있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상 웬만한 자사고 뭐 북일고만 같아도 일반 고인지 자사고인지 구분 못할 학동 쪽에만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활동 우수 2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계 학생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라. 왜? 수능 최저도 없었던 수능 최저가 또 생깁니다. 영어가 꼭 3등급이어야 되고요. 문과는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 포함한 2개 영역 합 4. 이과는 영어가 꼭 3등급이어야 되고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한 2개 영역 합 5. 그다음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가 꼭 3등급이어야 되고 이과는요. 아까 일반형에서 수학을 꼭 합쳐갖고 2개 영역 합 5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이과생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을 꼭 필히 합쳐서 2개 영역 합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어차피 3등급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영어는 빠져 있는 거고, 3등급 이상 나와야 되는 거고, 영어는 3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 나머지 수학과 다른 한 과목을 합쳐서 합 5가 나와야 돼요. 이게 또 하나의 또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이고, 수학, 과학 둘 중에 하나를 합친 두 개 영역 모두 1등급. 그래서 활동 우수형이 작년에 없던 수능 최저가 올해 생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중복 지원이 됐던 이 활동 우수 전형이 안 된다. 올해부터는 한 개밖에 이제 추천형과 활동 우수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은 활동 우수에서 하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합격 내신 컷도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2점대에 있는 학생들 비교과가 이거 학종입니다. 이거 교과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학종은 나의 전공력 합과 비교과가 어떻게 활동되냐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2.0이라 했더니 2.0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 2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연세대 겁먹지 말고 쓰시라는 얘기. 저는 요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2점대도 찾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착시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다 뭐 1.5조 얘기하는데 요즘엔 사실은 1점대 중반도 특정한 학교에서는 직윤을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1.3, 1.4 굉장히 잘하는 거니까 2점대도 사실 이렇게 누적된 내용을 놓고 본다면 엄청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 가지고 한번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고려대. 야, 저는 이제 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가장 착한 전형을 쓰고 있는 대학은 저는 고려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학교 추천, 계열 적합, 학업 우수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풀들이 다 지원하는 학생들 풀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가 어떤 학교냐, 즉 예를 들어서 학교 추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봤더니 96.9%가 다 일반고예요. 그게 일반고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학업 우수 전형을 보면은 학업 우수 전형은 일반고가 46.4%고 자사고가 26.4%, 국제 외고가 22.7%, 과고 영재가 1.6. 그러니까 학교 추천은 일반고, 학업 우수는 반반 섞어서. 그런데 계열 적합을 보니까 과거 영재가 50.7, 거의 절반이죠. 절반을 차지했죠. 자사가 10.3, 국제 외고 22, 일반고가 17%. 이거는 그냥 야 여기 일반고야, 일반고로 와. 그 다음에 학업 우수야. 여기는 뭐 일반고도 되고 반반씩 와. 그 다음에 계열적 여기는 특목 자사만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가 제가 항상 평소에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고 17이나 됐다고. 이 일반고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지금. 멋있어. 그리고 심층 면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영재고에서 학업 우수로 간 애들은 뭐야? 진짜 1.6%인데 1.6%. 이거 수능 최저가 있어갖고 네. 이거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또. 거였는데 예. 독특한 학생들은 한두 명씩 있으니까. 자 예. 그러면 이 세 개 정해 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냐? 예, 아까 연세대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고려대는 작년까지는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받은 아이들은 학업 우수를 못 썼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세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학교 추천 받고도 학업 우수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올라간다. 일단은 인원이 또 애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경쟁률이 올라간다.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등급 합격생의 등급 컷은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 추천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또다시 학업 우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 추천을 받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학교 추천으로 돼요. 이 때문에 경쟁률은 상승할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경쟁률은 상승할 것인데 그거를 겁먹고 난 한 뭐 3.0 뭐 난 당연히 안 되겠다. 아닙니다. 3.0도 여기는 지원해도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대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학교별로 여기
대부분 정해져 있는 전형별로 학교들을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신 있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한 명의 내신 좋은 학생 한 명이 두 개의 전형을 넣다 보니까 네. 어차피 이 학생이 여기서 붙든 붙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 학생들에 대한 기회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조금 지난번보다 부풀려진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그리 그렇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시 전형을 바꾼 이유는 결국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학교의 선호도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은 학생들의 경우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고려대학교를 충분히 도전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것이 학교 추천이든 학업 우수이든 좀 결정해야 되는데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내신의 정량적인 형태의 평가를 많이 반영할 것이고 학업 우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까지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를 좀 하면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동 PD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수시 특집 들어가면서 네. 이번 계열이 이제 자연 계열이잖아요. 네네. 네, 요걸 이제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거 올해 입시에 치르는 경쟁에 대한 분석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가는 게 6월 28일이잖아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치러져요. 기말고사. 바로 3학년 2학기 1학기 기말고사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들어오고 나서 물론 이제 선택순위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내신 교과에서 아이들 긴장하면서 준비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상담 때 지금 꼭 그 친구는 꼭 제발 제가 원하는 영역에서 꼭 2등급 1등급까지 바라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게 죄송합니다. 그 앞서 이제 진행자분이랑 이제 레옹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는 6장에 한정돼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6장에 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최상위권이라 해도 쓸 수 있는 건 6장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상에. 혹시 볼보 광고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왜 빙하가 무너지는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기후변화. 요즘 언론상에 그리고 큰 국제회에서 꼭 나온 얘기가 탄소 중립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죠. 시대는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훨씬 앞당겨졌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 분당의 서현동에 가시면 로보커피가 있어요. 맛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로봇이 다 커피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가까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특징인 만큼 제가 시대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입시랑 똑같아요. 왜냐? 교육 정책이 더 앞서 있잖아요. 입시 앞에서는. 근데 교육 정책 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선택 수능이 솔직히 함수적 의미가 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IT 계열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없앤 거예요. 한마디로 탐구의 선을 없앴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일단은 공대를 생각하고 혹시 자연과학대학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나오는 학교들 있죠.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나오고 있고 성균관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뭐 고대도 유명하긴 하지만 일단 좀 그래도 자연계열 학생 중에 뭐 한양도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학과도 있고 또 장학금 주는 이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이과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취업까지 보장돼.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추려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 경쟁률을 봐도 시대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좀 서울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연계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 기초과학을 배우는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 공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접근되어지는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반 전형이 경쟁률 평균이 5.07대 1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과를 이제 자연과학대학은 크게 이제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 전공, 천문학 전공,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이게 지금 이제 거기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으로 다 대학별로 나눠져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나눌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 생명시스템공학과를 따로 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공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자면 지금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좀 특이적인 부분은 뭐 매년 경쟁률이 높았던 전공의도 있긴 하지만 일반 전형이 천문학 전공은 6.14대 1이었고 생명과학은 6.47대 1이에요. 제가 여기를 두 개를 꼽은 이유는 왜 평균 경쟁률을 작년 경쟁률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평균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근데 이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과들이 있어요. 다. 거기를 좀 주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을 보실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학종을 보실 때 저는 인문사회 과학도 있지만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인문사학 계열은 학종으로 모든 걸 저는 연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연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보이잖아요. 이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관련된 교과가 조금 한정적으로 보이는 게 저는 자연 계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과대학 봐볼게요. 여기가 일반 전형 경쟁률은 4.37대 1이 평균 경쟁률이었어요. 그럼 상위권 이 경쟁률보다 높은 과들을 보면은 일반 전형에서 산업공학과 8.69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부 지금 뭐 부동산도 연결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컴퓨터공학부가 5.28대. 아 진짜 컴퓨터공학부가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보긴 하지만 같은 학번 때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전공보다 컴퓨터공학부가 점수가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의 연봉을 역전했어요. 코딩 요즘 하도 핫하잖아요. 반도체나 이렇게 IT계열 너무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를 다니는 친구든 관련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연봉 다 지금 올라가지고 좀 배가 아프긴 한데 컴퓨터 코딩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는 만큼 컴퓨터 공학부에 대한 인기가 좀 더 과열될 것 같아요. 예측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아까 내용님이 말씀해 주셨죠. 활동 우수형 해가지고 작년 경쟁률이 이제 이과대학에서 평균은 전체 평균은 지금 최고 경쟁률이 나왔을 때 15.38대 1이 나왔던 수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학과가 15.33대 1 산업공학과는 좀 빼고 컴퓨터과학과가 13.6대 1 이렇게 지금 이과랑 공과대학에서 높은 과들이 조금 이제 생명과학이나 또 컴퓨터과학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내용들이 그렇게 되고 전공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살펴볼게요. 성균관대는 특징이 여기는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올해 이제 AI랑 반도체 뭐 정원으로 뽑는 내용도 있는데 성균관대는 이 소프트웨어학이나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 다 계열의 취업도 많이 보장되어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으니까 해서 여기도 지금 반도체 시스템 공학,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들이 성균관대는 좀 되게 높은 과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자연계열 글로벌 융합학부라고 있어요. 요게 지금 자연계열에서 조금 이제 뭐 관련된 교과를 열심히 했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학종을 할 때 좀 나오는 학교이기도 전공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리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냥 제가 주요 대학만 꼽아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이제 오늘 해서 분당 이미지가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한양대는 늘 제가 교과 등급 내신 커트라인을 꼭 보여드려요. 왜냐면 6년 전에 저도 한 입시를 한 10년간 연구했지만 연구할 때 초창기 때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전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6,000개, 7,000개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3년 뒤에 대입 간소화 정책 나오고 나서 학생부는 교과랑 종합으로 딱 선을 질서 정도를 해주시고 논술 이렇게 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한양대는 그때부터 한 4년 전부터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교과 등급 커트라인은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좀 그래도 중상위권,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까지 해가지고 교과가 그래도 2.0 이내로 나온 친구들은 수시 6장에 꼭 넣어놓긴 하거든요. 한양대를.
그래서 내신 커트라인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특이할 만한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특이할 만한 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 한양대 작년에 이제 보시면 미래 자동차 공학과 한양대가 자동차 공학과 워낙 그쵸.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교과 내신 등급 평균이 1.49예요. 1.49. 예.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편인 거예요, 이거. 예. 네. 1.49면은 뭐 예.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넣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남학생들에게는 로망인 로망인 학교입니다. 학과죠. 로망인 학과고. 예. 또 아무래도 영재학교에서 또 근데 뭐 등급이 이게 평균이니까 네네. 영재학교도 과거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고. 1.49면은 해볼 만하다라는 네. 거예요. 생각보다. 네. 또 그 이렇게 좀 낮은 낮은 학과는 이제 전기생체공학부. 예. 몇 점이요? 1.49예요, 여기도. 여기 1.49. 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1.47. 근데 이제 가장 낮은 과가 이제 1.91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심리뇌과학과. 더 좋은데요? 예. 이게 AI랑 조금 그러니까. 연결된. 왜 1.19? 아유, 대박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거 꼭 좀 내신 등급 커터를 하시고 자신감 있게 올해는 하셨으면 선택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봐요. 수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고. 교과 전형은 네. 조심하세요. 네. 롤러코스터입니다. 그 예전에 그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진 레옹님이 특집을 해가지고 왜 매년 이렇게 경쟁률에 대해서 추이를 보시고. 우리 좀- 그때 했다가 저 숙대인가 뭔가 우리 그래. 방송 한번 경쟁이 잘못했다가 많다, 20몇 대 1 나왔잖아요 그때.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께서 다 맞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너무 이게 어쨌든 방송이 오래 진행되면 안 되니까. 한양대학교를 봐라. 네, 이런 꼭 얘기입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등급 평균 등급 커트라인 꼭 보셔라. 확인하십시오. 교과가 됐든 뭐 종합이 됐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한번 보자면 또 너무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미래자동차학과 8.6대 1, 산업공학과가 좀 많이 지원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9.6대 1, 요 정도로 보통 다 평균이 한 5점 몇 대 1인데 다 위에요. 다 위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하양대는 꼭 한 장씩 네. 넣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 학교별 그 다음에 학과별로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이게 또 좀 너무 오래 양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배치의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저희가 만명 기념 이벤트 찾아가는 입시 교실에서도 개별적인 상담을 좀 의뢰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발표한 입시 전형에 맞는 각각의 전형별 특징을 좀 찾아보시라는 것과 학과별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면서 경쟁률이라든가 커트라인의 유불리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인문입니다. 인문 네. 많이들 봐주세요. 그리고 이 인문에는 그 새로운 또 뉴페이스 입시 컨설턴트도 네. 합류해서 저희가 함께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예체능. 예체능입니다. 예? 그래도 예체능도 존재하는데 입시 자체가 독특한데 맨날 보면은 예체능은 어디 껴 있어. 그럼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체능을 또 별도로 한번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 방송 됐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